파묘라는 작품이 사실은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이다 뒷부분에 어떤 그 크리처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1000만 문턱까지 온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크리처물이라는 소리만 듣지 말자. 왜 은어와 참외인가? 이거는 네. 제가 반만 얘기할게요. 아, 네네. 오. 그냥 재미로 엔딩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시나리오는 엔딩씬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네, 시나리오는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코드, 숨겨놓은 코드, 장재현 코드를 한번 파헤쳐보자. 그런 걸 좀 숨겨서 좀 넣고 싶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를 것 아, 같은데 관계를 해야 돼, 무시하셨네. 안녕하십니까.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모모영은요, 오컬트 영화 최고의 히트작으로 등극한 파묘의 장재현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감사합니다. 거의 1000만의 문턱에 와 있잖아요. 네, 어떡하다 보니까. 제가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꽃다발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화사하게 봄날과 함께 이제 앞으로 정말 감독님 이제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네. 좀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랑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사바 끝나고 우리가 네, 네. 여기 홍대 쪽에서 만나가지고 감독님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무당 이야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꽤 오래 걸렸어요. 좀 시간이 생각보다. 네. 그쵸. 뭔가 이제 사바가 검은 사제들보다는 조금 관객 수가 좀 흥행이 좀 덜 된 편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감독님이 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시간이 길었던 건지. 사바 그 흥행과는 좀 상관없이 원래는 1년 정도 좀 빨리 찍으려고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제 배우들이 다 캐스팅 됐는데 이 배우들이 진짜 캐스팅 좀 하기 어려운 배우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캐스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봄에 찍어야 되는 아.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양해를 구하고, 이 영화는 봄이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결정해야 될 때가 가을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 가을로 1년 정도를 미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한 4년 걸리고 5년 걸린 것 같아요. 아, 네, 그랬군요. 네, 네. 뭐 그동안에 사실 이제 코로나도 좀 지나가고 아마 좀 1년 더 준비하신 게 이 영화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데 좀 더 도움이 됐었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참 영화 각본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네. 각본과 편집은 그냥 다들 이렇게 그만한다 그러지 끝은 없어요. 그래서 좀 시나리오가 탄탄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파묘라는 작품이 사실은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이다 뒷부분에 어떤 그 크리처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1000만 문턱까지 온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나리오를 적고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했던 생각은 크리처물이라는 소리만 듣지 말자. 왜냐하면 그 호불호가 당연히 시나리오 때부터 있죠. 네. 있는데 크리처물이라고 하면 크리처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처물은 되게 막 하고 이렇게 막 괴물이 나오는 그런 건데,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덜 그러도록 일단 만들려고 노력했고, 네. 그거보다는 그 사이에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뭔가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고, 제가 안 하던 것을 해야 되지만 저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화끈하고 좀 그런 영화를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복합적인 좀 감정이 들어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요즘 들어는 하고 있냐 하면, 네. 처음에 만들 때는 오히려 매니아들이 듀엣을 더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같은 카테고리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컬트에서 뭐 크리처로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뒤에도 너무너무 오컬트라고 네. 사실이라고 같은 범주 안에 생각을 했고, 약간의 더 좀 첨보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매니아들이 막 열광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생각보다는 대중들이 좀 재밌게 본 것 같고, 네. 매니아들은 불편하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있던 영화 거기에서 바뀌는구나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마니아들보다는 대중들을 타겟으로 해야 영화는 훨씬 더 흥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리벙벙.
어리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장재현 감독님의 뭐 전작들 때문에 막 장재현 감독님의 영화 스타일을 예전 영화 스타일을 기대하고 보셨던 그런 분들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관객들이 그냥 그걸 무리 없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니아들의 N차 관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도 항상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검은 사제들을 보고 이제 사바를 보러 올 때 아 검은 사제들 같은 내용이구나 하고 왔다가 이거 뭐지 하고 좀 실망하고 이번에도 사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고 좀 뜨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네. 헷갈려요. 저도 네. 관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관객의 속마음은 정말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모든 감독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 모모영의 김태성 감독님 나오셔서 사실 그때는 이제 조성희 감독님이랑 뭐 SF 영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파묘 홍보를 굉장히 잘해주고 가셨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듀운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파묘를 N차 관람이 필요한 영화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그 오컬트물에서 그 김태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미스터리물이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심령의 뭐 유령의 뭐 이런 귀신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맥락에서는 미스터리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왜냐하면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파묘를 계속 파더라고요. 새로운 코드, 숨겨놓은 코드.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준비하면서 장재현 코드를 한번 파헤쳐보자. 사람들이 정말 이 파묘를 보고서 이것저것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나름대로 막 분석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감독님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는 못하더라도 조금 궁금한 점들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그런 부분이랑 같이 좀 이야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재현 코드 파묘에 숨어있는 보통 7가지 미스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저희 오늘 이제 몇 가지 미스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에 다 독립운동가들 이름 썼다는 거는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고 차량 번호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히치콕 감독도 사실 이런 식으로 좀 기호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코드들을 많이 썼던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마치 제2의 한국의 히치콕처럼. 아이고, 그러니까 이 숫자 같은 거, 뭐 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심듯이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또 이런 것들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인부 중에 한 분이 동티가 걸렸는데 죽지 않은 이유가 그분이 돼지띠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돼지가 왜냐면 뱀이랑 상극이어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먼저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네. 뭐 일종의 얻어 걸렸다 그러죠. 아, 네. 얻어 걸렸다. 근데 동티가 나도 그렇게 쉽게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이걸 보여주더라고. 이런 거였냐고 하는데, 되게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서 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참 그러면서 네. 관객들과 뭔가 같이 영화를 완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뿌듯 되게 좋아요. 되게 고맙고. 계속해서 파다 보면은 더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될 것 네, 같아요. 장재현 코드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간단한 건데요. 그 박지용의 엄마가 춤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장면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일까 또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거기서 약간 또 이제 혼자 춤추는데 약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거기서 그 어머니가 좀 보통 그냥 뭐 후덕한 어머니의 모습, 인자 모습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도도하면서 약간 날카로우면서 도회적이면서 막 또 옷도 막 실크의 그런 옷을 입었는데 막 다리도 막 드러내고 약간 그런 섹시한 엄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이완용이 또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다 해서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드신 장면인가요? 의도를 하니까 그렇게 찍었겠죠. 네, 근데 까지. 원래 되게 많이 생략됐어요. 네. 원래는 굉장히 더 심했어요. 그렇군요. 심하고 죽이는 장면도 굉장히 잔혹하고 그래서 많이 편집이 됐죠. 오히려 앞에 전반부는 진짜 찍힌 거에 비해 힘을 다 뺐어요. 또 뭐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면 네. 복수는 나의 것이나 나라야마 부시코 네. 막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좀 며느리와의 약간 그 시아버지와의 약간 그런 그런 느낌들이 네.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되게 뭐라고 할까 외색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뉘앙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을 살렸죠. 방금 말씀하신 좀 더 잔인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줄인 거는 좀 그 등급, 관람 등급과도 아니요. 상관 있나요? 관람 등급을 가지고 투자사에서는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접근을 해줬고 네.
오히려 앞쪽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간 편집을 하니까 네. 영화 후반부에 관객들이 지쳐요. 아. 피곤해. 이게 오. 참 영화를 보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막 자극적인 게 많이 들어가면 보는 분들도 이렇게 좀 지치고 진이 빠진다 네. 해야 되나? 예, 그렇게 그쵸. 좀 돼서 앞에를 좀 슴슴하게 오히려 많이 편집을 했어요. 앞에 부분이랑 뒷부분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네, 말씀하신 네, 거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김세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원래 대본에는 그 뒷부분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데 예, 어느 예. 정도였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시체? 어. 그 시체인데 그냥 진짜 막 좀비 같은 것도 아니고 인격도 정말 정확하게 있는 그런 시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촬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좀 드러내신 건가요? 그런 장면들을? 그런 컷들도 많이 드러내고 네. 그 다음에 CG의 도움도 약간 좀 한 10% 정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목소리를 굉장히 영화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그게 굉장히 컸겠네요. 원래는 네. 저희 이 역할을 김민준 선배님이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네네. 선배님이 연기를 진짜 열심히 잘 하셨어요. 진짜 완전 네이티브 옛날 일본어를 진짜 오. 연습 많이 하고 진짜 뭐라 할까 그냥 귀신인데 형체가 있는 귀신인 거죠. 네네네. 그렇게 네. 찍었죠. 그러니까 이상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좀 굳이 말하면 조금 더 크리처화 시킨 것 같아요. 네네네. 오히려 후반 덜 불편하게. 덜 그렇게 불편하게. 했어요. 감독님 네. 굉장히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되게 유연하신 것 같아요. 보통 감독님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러면 거의 꽂히면은 바꾸는 것이 힘드세요. 아무래도. 그래요? 네. 남의 이 얘기에도 잘 안 들리고 뭐 이렇게 뭘 드러낸다거나 뭐 찍어놓은 거를 좀 포기한다거나 원래 가려고 했던 아, 어떤 그래요? 그런 것들에 근데 있어서 제가 아는 감독님들은 다 감독은 정확하게 듣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으면 저는 그런 감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많으세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마 비슷한 분들이랑 아마 많이 작업 근데 친하셔서 그런 게 듣고 아닐까. 베스트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제 범위는 있죠. 제 캐파 안에서. 그 대신 그 베스트를 보는 눈을 그러니까 그거야. 굳이 말하면, 이 장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누군가 그런 의견을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듣지 않아요. 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알려고 해요. 네. 왜 그렇게 해? 이게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물어보면 이 장면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구나 해서 이거를 저도 어느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굉장히 지금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께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님의 작품이 어쨌든 대중들한테 호응을 얻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GB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영화는 주인이 저는 감독도 아니고 투자사도 아니고 저는 100% 관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만의 매니아일 수도 있고 500만의 대중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관객이 너무 어렵긴 해요. 저도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관객들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배우들도 첫 번째 관객이고 스태프들도 거의 첫 번째 관객인데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영화를 만드는 작업 때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정말 이 영화가 그런 큰 의도는 있었지 않은데 근데 이번에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네, 흥미롭게도 이번에 참 재밌는 리뷰가 네. 저희 스태프들끼리는 그 리뷰들 보고 이렇게 웃어요. 네. 저는 맨날 이 후반부는 미안한데 일반 대중들은 못 받아들일 거야.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보자. 배우들로 어떻게 좀 밀어붙여 보자라고 막 했는데 후반에 매니아들이 구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를 보고 이거 참 관객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마니아층에게 정말 임팩트 강한 영화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만들 것이냐. 저는 이런 영화는 이게 대배우들이 나오고 그래도 140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정도 영화는 당연히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현명하셨던 것 그동안에 같아요. 관객들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그죠? 그거 많이 느끼시죠. 네. 그래서 관객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거
원하고 네. 좀 냉혹해지고 그동안 또 좋은 오컬트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네. 어떻게 보면 저가 수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서 참 고마워요. 자, 또 장재현 코드 가보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왜 은어와 참외인가? 그래서 이제 요게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오다 노부나가가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뭐 요렇게 이제 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은어만 갖다 줬냐, 참외를 안 갖다 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네. 제가 반만 얘기할게요. 아, 네네. 오. 왜 화림이가 은어만 갖다 줬죠 하면 네. 감독님 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협찬해주시는 아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에즈 오브 투데이라고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그 화장품인데요. 이게 이제 신생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먼저 런칭을 했고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서 뭐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앰플 그냥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펩타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그 펩타이드 성분 때문에 피부 결 개선이라든가 주름 개선, 수분 보습 강화 뭐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그 펩타이드 성분이라서 뭐 펩타이드 성분 들어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건 정말 프랑스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이게 뭐 1%라고 하면은 적어 보이지만 고농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실험했을 때 참여 인원의 100%가 전부 다 이런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00%가 다 재구매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다들 너무 좋다고. 그리고 에어리스 펌프 용기여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가 오늘 감독님 만난다고 했더니 이렇게 우와. 이제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에즈 오브 투데이 이게 거의 뭐 수십만 원짜리 패키지인데 이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한 세트가. 예. 네, 그래서 이 라인 한번 써보시라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작품 때는 네. 피부가 좋아서 아, 네네. 회춘하시기를 바랄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3월 달 20일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라이브 공동구매 유튜브랑 인스타랑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스크팩, 요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사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티에이징, 또 투명한 피부, 주름 케어, 뭐 피부 탄력, 다방면의 피부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에즈 오브 투데이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화림이가 네. 은어만 갖다 줬죠 하면 네. 일본에는 참외가 없습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마쿠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외가 아니에요. 그게 참외류의 모과의 종류예요. 한마디로 요즘 일본인한테 마쿠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 단어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림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은어만 얘기한 거라고 생각. 배우랑은 그렇게 아니, 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하나 더 질문하는데, 여기서 지금. 혹시 그러니까 뭐. 마쿠아를 못 알아들은 거죠. 일단 못 알아들었다. 네, 그게 좀 더 좋아요. 리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본 관객들만 알아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때 하필 자막이 나와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막으로 가는데 화림의 연기를 보면 패닉이 와요. 그쵸. 그러다가 은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건 갑자기 되게 리얼리즘 영화가 갑자기. 뭐 저는 그냥 네. 그렇게 찍었으니까. 오. 근데 이제 후반작을 하면서 약간 양념을 친 게 있는데 굉장히 날것이었어요. 그 너무 날것이어서 너무 불편해서. 근데 일단 그러면은 오다 노부나가가 좋아했던 음식 이건 아니란 얘기네요. 참외는 일단 아닌 근데 거. 그 네. 해석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또. 네, 너무 캐릭터도 잘 살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은어에 대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거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연결 부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코드. 플라자 호텔 위치 명확하게 나오긴 나와요. 거기가 이제 광화문과 병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쪽인데 거기에 일단 박지용이 약간 그 신이 들어오면서 바라다 보이는 거는 조선총독부의 모습이 일단 좀 창밖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플라자 호텔을 선정한 것도 이 장면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CG 팀장이 음. 제가 거기다가 희미하게 네. 조성총독부를 살짝 만들어 달라. 근데 이제 실제 감독님 이거 진짜 만들어요 하니까 만들자. 왜 이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풍수 침략의 되게 상징이거든요. 조선총독부의 자리도 그럼요. 그렇고 네네. 모양도 그렇고.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런 걸 좀 숨겨서 좀 넣고 싶었는데 하면서 감독님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해야 돼? 이러더라고.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해야 관객을 돼? 무시하셨네. 이러더라고.
아 그래도 하자. 한 명이라도 알면 우리 성공이지 않냐. 근데 개봉하고 며칠 있다 바로 그냥 다 나오더라고. 네. 심지어 네. 예고편에서 알아서 CG 슈퍼바이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우쭐하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파고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독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들도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저도 지금 한 2주 전부터 계속 요거 관련된 컨텐츠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들 해석을 정말 본인이 막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 전사를 막 만들어내요. 막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재밌게 봐요. 자, 다음 코드. 네, 그 묫자리에 던지는 100원짜리 동전의 의미. 여기 저는 그냥 이순신 장군. 저 이거 기사에도 얘기했어요. 네, 네. 원래 말씀- 10원짜리였는데 네, 네. 그 흑색깔이 너무 더블돼서 100원짜리로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네. 스태프들이 이거 이순신인데 괜찮아요 이랬는데 뭐 어때 했어요 그냥 뭐 어때 재밌잖아 라고 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는 거는 뭐라고 하죠? 이 일본 땅값을 지불하는 네, 자리값을 내는 자리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오니가 최민식 씨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걸 하나의 뭔가 조공 같은 걸 받아들였다고 그런 또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네,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네. 이 영화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친일파한테 내 부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 간을 줄 것이냐라고 하고 그 일본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냥 재미로 엔딩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시나리오는 엔딩씬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시나리오는 되게 재밌어요. 시나리오는 김상덕이 그런 충격을 먹고 이제 그런 부상을 입고 병실에 실려왔죠. 네. 이제 회복을 하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요. 그래서 새침이 있다는 건 아는데 온니가 그거라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자기는 병실에 있으면서 빨리 가서 땅 파보라고 분명히 있을 거야. 해서 봉길이 전부 다 그리고 그 무속인들 네. 전부 다 네. 그다음 고영근은 이 철 찾는 이 군대에서 찾는 이 탐지기 가지고 막 거기를 며칠을 수색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리고 끝나는 되게 아직도 우리는 찾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엔딩이었어 원래는. 되게 재미진 엔딩이었는데 네네. 그러면서 계속 바꾸긴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촬영 중에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좀 네. 영웅들의 면모가 사실 일반인 영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 평범하게 살아가는 영웅들의 진짜 모습은 회복. 그게 저는 진짜 영웅이라는 생각. 멀끔하게 해결하고 그냥 멋지게 살아가면 저는 그런 거는 진짜 영웅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영웅다웠어요. 좋은 마지막 장면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원래는 그런 되게 재밌는 엔딩이었어요. 심지어 시나리오에 지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중간에 바꿔서 찍어서. 네. 그렇게 찍었으면 굉장히 근데 여운이 또 남아 이상한 있을 것 여운이 같아요. 있고 네. 우리가 뭘 한 건지 모르겠다 하고 파묘 팍 뜨면서 끝나. 니들은 파묘를 한 거다. 관객들은 알 거지. 그렇죠. 관객들만 네, 알 수 있게. 관객들만 알고. 이걸 장재현 유니버스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세계관은 분명히 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호랑이의 허리. 예. 네, 그 근데 지점을 그대로. 거기서 사람들이 캐치 못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래요? 이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